아들을. 엄마,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식사는 챙겨 드셨죠? 근데 엄마, 매일 혈당 체크하고 계시죠? 당뇨 때문에 걱정 많으시잖아요. 제가 어제 건강 관련 강의를 하나 듣고 왔는데, 거기 엄청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특히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하는 당뇨 관리 습관 6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말씀 꼭 잘 들으시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세요. 영상 보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꼭 하시고요. 그래야 제가 엄마, 아빠께 알려드리려고 만든 영상을 바로바로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엄마, 요즘 만나는 이웃분들이랑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아마 혈당 얘기 아닐까요? 나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왔다 갔다 한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확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약만으로는 당뇨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은 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하루 생활 습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들으시면 진짜 새로 태어나시는 느낌일 거예요. 실제로 우리 동네 마트 홍 여사님을 보면 이분이 약만 믿고 평소처럼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셨대요. 검사해 보니까 약은 잘 드셨는데 생활 패턴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주셨더니 2주 만에 혈당이 안정됐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당뇨 관리 생활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은 옆에 틀어두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침 습관이에요. 엄마,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커피? 물? 아니면 바로 밥상 차리기? 이제부터는 일어나자마자 무염 견과류를 한 봉지 드세요. 요즘 마트에서 하루 견과류 소포장으로 많이 팔잖아요? 그거 한 봉지면 딱 적당해요. 무염 아몬드나 호두 20g에서 25g 정도 들어있거든요. 왜 견과류가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해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의사들이 혈당 브레이크라고도 부른다니까요. 정말 신기하죠?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견과류를 당뇨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음식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을 도와주거든요. 우리 직장 동료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72세이신데 30년 동안 아침마다 단팥빵 하나씩 드셨어요. 아침 혈당이 항상 170에서 180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단팥빵 대신 하루 견과류 소포장 한 봉지로 바꾸신 지 3주 만에 아침 혈당이 140대로 떨어졌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이렇게 달라지네 하시더라고요. 소포장이 참 편리해요. 미리 계량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한 봉지씩 먹으면 과식할 걱정도 없어요. 이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 꼭 챙겨 드세요. 그런데 견과류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하는 분들요. 주위에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마트에서 파는 연두부 소포장으로 대체하라고 하세요. 하나에 150g 들어있는 거 한 개만 드시면 돼요. 두부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께 딱이에요. 무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소금 들어간 견과류는
오히려 혈압에 안 좋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압도 함께 관리해야 하니까 꼭 무염으로 드세요. 설탕이나 꿀로 코팅된 것도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혈당을 확 올리거든요. 드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냥 우걱우걱 씹지 마시고 물이나 연한 차와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충분히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두 번째는 식후 습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엄마, 밥 드시고 나서 보통 뭘 하세요? 바로 산책 나가시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밥 먹자마자 바로 나가지 마시고 20분 동안은 집안에서 가벼운 일을 하세요. 설거지, 화분에 물 주기, 간단한 집안 정리, 전화 통화하거나 책 몇 쪽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을 드시면 위에서 소화가 시작되잖아요. 이때 바로 움직이면 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역류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혈당 타이밍이에요. 혈당은 보통 식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장 높아져요. 20분 기다렸다가 걷는 건 바로 그 타이밍을 노려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혈당이 막 올라가려는 순간에 가볍게 움직여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외국 연구에서도 식후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가벼운 걷기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피크가 훨씬 낮았다고 나왔어요. 20분 기다렸다가 걷기는 소화 부담도 줄이면서 혈당 피크도 잡는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옆집 어르신 경험담인데요. 68세이신데 처음엔 밥 먹자마자 바로 나가서 30분씩 빠르게 걸으셨어요. 그런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소화가 안 되더래요. 가끔은 속쓰림까지 있으셨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어요. 밥 먹고 20분 동안은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베란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셨더니 소화도 편하고 혈당도 더 잘 떨어졌대요. 혈당계로 재어보니까 이전보다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낮아졌어요. 걷기는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혹시 무릎이 아프시거나 걷기 힘드신 분들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 하세요. 계단 있으시면 한두 번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도 좋고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발을 제자리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낮잠 습관이에요. 엄마, 점심 드시고 나서 졸리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낮잠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세요. 대신 20분만 자세요. 왜 20분만 자야 하냐면 그 이상 자시면 깊은 잠에 빠져서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져요. 그리고 밤잠에도 방해가 되고 혈당도 불안정해져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오래 자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서 야간 수면 리듬을 깨뜨려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각성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 60분 이상 긴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당뇨나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면에 20분에서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짧은 낮잠은 오히려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추천하는 방법은 소파에 앉아서 기대어 조는 거예요. 침대에 누우시면 너무 깊이 잠들 수 있어서요.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눈만 붙이세요. 완전히 잠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거든요. 두부가게 박씨 아저씨 얘기를 해드리면요.
75세인데 원래 점심 먹고 침대에서 1시간에서 2시간씩 푹 자셨대요. 그런데 저녁 혈당이 자꾸 높더래요. 저녁 7시에 재면 200 가까이 나왔거든요. 낮잠을 20분으로 줄이고 소파에 앉아서 조는 걸로 바꾸셨더니 저녁 혈당이 150대로 떨어졌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지네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더 잘 주무시게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개운하다고 하세요. 알람 꼭 맞춰 놓으세요. 휴대폰으로 20분 타이머 설정하시고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처음엔 아직 졸린데 싶으시겠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나세요. 며칠 하시면 몸이 적응되거든요. 만약에 20분을 넘겨서 잠들었다면 깬 뒤에 바로 햇볕을 쬐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밤에 숙면이 가능해요. 그래야 몸이 깨어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주무세요. 네 번째는 간식 습관이에요. 엄마, 외출하실 때 가방에 뭘 넣고 다니세요? 혹시 목 마르거나 허기질 때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해 가시나요? 이제부터는 구운 달걀 2개를 넣고 다니세요. 요즘 대형마트 가면 1개씩 개별 포장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2개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포장되어 있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위생적이고요. 달걀이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혈당에 영향을 거의 안 줘요. 대신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커요. 그래서 다른 군것질을 안 하게 되거든요. 빵이나 떡, 과자는 혈당을 확 올리지만 달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단백질이 혈당 조절을 도와줘요. 달걀은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니까 혈당 스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달걀을 당뇨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단백질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실제로 혈당 지수로 보면 달걀은 거의 0에 가까워요. 반면에 빵은 70 이상, 떡은 80 이상이거든요.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많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생선가게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69세인데 원래 외출할 때마다 편의점에서 호빵이나 도넛을 사 드셨어요. 오후 3시쯤 혈당 재면 항상 200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개별 포장된 구운 달걀 2개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편의점 들를 일이 없어졌어요. 허기질 때 달걀 하나 드시면 배도 부르고 혈당도 안정되더래요. 3개월 후 혈당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이건 최근 3개월 혈당 평균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8.5%에서 7.2%로 떨어졌어요. 개별 포장 달걀의 장점이 정말 많아요. 껍데기 까는 번거로움도 없고 가방에 넣고 다녀도 더러워지지 않고 1개씩 먹기도 편해요.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다가 외출할 때마다 2개씩 챙기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달걀 포장지에 무염 또는 저염이라고 적힌 걸 고르세요. 일반 구운 달걀은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혈압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콜레스테롤이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꼭 소금 첨가 없는 제품으로 선택하셔야 해요. 혹시 달걀 알레르기 있으시면 개별 포장된 치즈 한 장이나 소포장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중요한 건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 있는 간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5번째는 수분 섭취 습관이에요. 엄마,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목마를 때만 드시나요? 아니면 일부러라도 챙겨서 드시나요?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는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몸에서 자꾸 수분을 빼내려고 해서 탈수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물만 마시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연한 보리차를 추천해요. 텀블러에 연한 보리차를 넣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보리차가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포만감이 있어서 간식 생각을 덜 나게 해요. 둘째, 물보다 마시기가 즐거워요. 구수한 맛이 있어서 자꾸 마시고 싶어져요. 셋째, 보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카페인이나 당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물이나 무가당 차를 권장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당 음료는 피하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고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당 농도가 더 진해져서 혈당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물이나 연한 보리차를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설탕물에서 물이 증발하면 설탕 농도가 진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자주 마시면 신장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부장님 아버님 얘기예요. 73세인데 원래 목마를 때만 물을 드셨어요. 하루에 2~3컵 정도만 드셨거든요. 그런데 보리차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한두 모금씩 마시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우선 자연스럽게 간식이 줄어들더래요. 출출할 때 보리차 한 모금 마시면 허기가 달래져서 과자나 빵을 덜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혈당도 더 안정됐고요. 하루 평균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어요. 중요한 건 연하게 끓여야 한다는 거예요. 연하게 우려내야 위에 부담이 없고 신장에도 무리가 덜 가거든요. 진하게 끓이면 위에 부담이 가고 신장에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물 1리터에 보리차 티백 1개 정도면 적당해요. 색깔이 연한 갈색 정도로 우려내세요.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도 운동이에요. 500ml 텀블러면 물과 함께 600g 정도 되거든요. 이걸 들고 다니고 마시려고 들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근력 운동이 되는 거죠.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마시시면 돼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수시로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도 덜 주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칼륨 제한이 필요하시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한 보리차는 물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6번째는 잠들기 전 습관이에요. 엄마, 보통 밤에 언제 주무세요? 잠들기 전에는 뭘 하세요? TV 보시거나 휴대폰 하시다가 그냥 주무시죠? 수면의 질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커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반대로 잘 주무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요. 이제부터는 잠들기 전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베개나 쿠션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4초에서 5초 정도 천천히 들이마시고 5초에서 6초 정도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TV나 휴대폰은 끄시고 불빛도 낮추세요. 그냥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숨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생각하세요. 왜 이게 혈당에 도움이 되냐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심호흡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을 눌러서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런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혈당이 안정돼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마음 챙김이나 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당뇨 관리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혈당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올리면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피가 몰리잖아요. 잠들기 전에 다리를 올려주면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고 부기도 빠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 건강이 특히 중요한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복덕방 할아버지 얘긴데요. 71세인데 원래 잠들기 전까지 침대에서 TV 보시다가 그냥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혈당이 170에서 180 정도로 높았고 잠도 자주 깨고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법을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지네 하시더라고요. 잠도 더 깊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하다고 하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에 수면 무호흡이나 심한 코골이가 의심되시면 이런 방법보다는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우선이에요. 수면 장애 자체가 혈당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럼 이 6가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하시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시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아침에는 하루 견과류 소포장 1봉지, 소화 약하시면 연두부 소포장 1개로 대체하기. 2번, 식후에는 20분 동안 집안에서 가벼운 일 하다가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가볍게 산책하기. 3번, 낮잠은 눕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20분만 졸기. 알람 꼭 맞춰 놓으세요. 4번, 입이 궁금할 때 대비해서 개별 포장된 구운 달걀 2개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 5번, 하루 종일 연한 보리차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마시기. 6번, 잠들기 전에 다리 올리고 심호흡 5분 하기.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매일 체크해 보세요. 달력에 체크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성취감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새 영상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종 모양 버튼 눌러서 모든 알림 받기 설정해주세요. 엄마, 당뇨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6가지 습관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 달라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엄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거든요. 사실 이 습관들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하시던 것들을 조금씩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빠한테도 얘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나 이제 견과류로 아침 시작한다. 산책 나갈 테니까 설거지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면 훨씬 쉬워져요. 주변 친구들과도 함께 하세요. 우리 같이 산책하자. 달걀 간식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시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오래 지속될 거예요. 특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아파트 앞에서 만나실 때,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실 때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 해주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함께 견과류 사러 가자, 같이 산책하자, 이렇게 제안하시면 더 좋고요. 건강은 혼자 챙기는 게 아니라 함께 챙기는 거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습관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까먹을 수도 있고 바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절반만 해도 어디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며칠 못했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혈당 체크도 꾸준히 하세요. 이 습관들을 하기 전과 후의 혈당을 비교해 보시면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정말 달라지네 하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도 받아보세요. 최근 3개월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는 검사예요. 숫자로 확인하면 더 확실하잖아요.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엄마, 아빠께 정말 필요한 건강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엄마, 당뇨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리거든요.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돼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건강해지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본말전도예요. 즐겁게, 편안하게 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 꼭 실천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뇨 관리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엄마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같이 건강 잘 챙겨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편안한 하루 보내고 또 전화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